안녕하십니까. 리브는 투자쇼 고수 시즌2의 정재훈 전문가입니다. 매주 월요일날 방송 출연을 하죠. 근데 아마 한 2주 만에 다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힘들면 다시 좋아지는 시기가 반드시 올 수가 있으니까 힘들고 지치고 짜증이 나고 욕이 나오고 한 대 치고 싶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보시고 이 방송을 들으신 다음에 유효적절하게 대응이나 혹은 전략을 세워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마련했죠. 종목 상담입니다.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786-102, 1023 두 대의 전화가 있습니다. 문자는요 무료 문자고요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수 쓰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쓰셔서 보내주시면 많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주제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별화 장세 대응 전략입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산업재 쪽 섹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좀 변화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지수상에서는 정체된 그런 구간들을 겪고 있는데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은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고수 써 있죠. 여기에다가 제가 살짝 써드릴게요. 우선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을 좀 보자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을 거예요. IT, 그죠? 그 다음에 철강,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게 화학. 화학인데 제가 사실 이 화학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물음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후발 업종 또는 후발 섹터 중에서는 금융 쪽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선도 쪽이고요. 이게 후발이죠. 금융에서 증권주, 그 다음에 은행주 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고 업종 대표주들이 계속 순환 상승을 해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라면 지수에 대한 부분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잡아놓고서 봐야 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좀 참고들 해보시고 제가 원래 칠판에다 쓰려고 했는데 안 쓴 이유는 고수 요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이 지수가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한국 시장의 위치를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과연 고평가 구간인지 아니면 저평가 구간인지 아니면 적정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 주요국의 PER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가장 쑥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제일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게 되면 맨 끝에 여기 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싸다라는 얘기예요. 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선진 시장도 한번 보자고요. 미국 18배, 영국 14배, 독일 13배, 프랑스
4배 수준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이 10배가, PBR 10배가 조금 안 돼요. 근데 이머징 국가, 신흥국 쪽의 평균을 보더라도 12배 수준입니다. 12배 수준이라는 얘기는 여전히 평균치를 미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시장은 결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ER뿐만이 아니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PBR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한번 또 볼까요? 어떤 나라가 제일 싼가? 여기 쑥 들어가 있는 거 러시아 0.6배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야 되고 주거난에 뭐하네 그러고 있는데 러시아 시장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전히 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 빼고는 또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전부 다 앞자리가 1자 아니면 2자예요. 근데 저기 맨 끝에 보시면 또 0자로 시작되는 게 있죠. 한국 0.94배입니다. 우리나라랑 경제 구조가 비슷한 싱가폴도 1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 시장의 주가는 싸다라는 거 여전히 이런 인식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도 2.7배, 중국 1.4배, 선진국 대빵, 미국 2.59배, 독일 1.5배, 영국 1.7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봐야 되겠죠. 이머징 국가들의 PBR을 보게 된다면 1.43배. 택도 없이 한국 시장이 싸게 평가받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것이고 전 세계 평균으로 보더라도 1.9배. 즉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자, PER과 PBR을 놓고 따져봤을 때 한국은 싸다. 요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결론은 뭐로 볼 수가 있냐면 지수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종목을 봐야 합니다. 한글 겁나게 잘 쓰네요. 다들 알아보시겠죠? 이 흘려 쓰는 것 자체가 명필입니다. 어찌됐든 종목을 봐라라는 거, 그 부분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매수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또 보니 시장이 생방송 중에 욕을 할 수는 없고 지읒, 리을, 뭐 그런 것들 있죠. 아주 안 좋아요. 욕도 좀 해보고 싶고 그렇긴 한데 결국 안 좋은 부분들이 차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별화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구조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들을 현명하게 대처를 하려면 한 방에 매수를 하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는 지수상 고점을 돌파했을 때 고점 돌파를 하고 고점을 돌파할 때 지수가 어떤 종목이 쫙쫙쫙 치고 나가는가 그 종목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 흐름들까지는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수급적인 거,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매수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수급으로 한번 봅시다. 최근에 2016년도 여긴 외국인 기관입니다. 2016년도 외국인 매수했어요. 기관 매도했습니다. 2015년도 외국인 매도했어요. 기관 매수했습니다. 이전부터 2013, 14, 11 다 매수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 쪽에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죠.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잘 가고 있는 중소형주 팔아서 요즘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도 한몫했다라는 거. 펀드 환매 물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매도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시장은 힘든 부분들이지만 우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여유를 가지시고 보실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업종 혹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작년부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IT 쪽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쪽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닌데 여기에서 한 가지 플러스적인 말씀을 해드렸을 거예요. 올해는 중국을 봐야 된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합니다. 막 숫자 막 써있고 막 막대 그래프 막 있고 한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요렇게 빼세요. 요것만 보세요. 요거는 보지 마세요. 일단 단 2017년 한 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예요. 자, 그러면 올해 2017년도 업종별 영업이익 변화율을 보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건 일주일 동안에 변화된 부분들, 일주일 동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는 1개월 동안의 변화율을 보시게 되면 가장 높은 부분들이 디스플레이, 증권, 화학,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전자와 전기 제품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뭘로 볼 수가 있느냐? 여전히 IT 쪽은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후발 업종 섹터인 증권, 그 다음에 화학 이쪽인데, 저는 화학 사실 몰라요. 화학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 뒤에 보게 되면 철강 쪽 같은 경우는 일주일 때는 마이너스 권역으로 들어왔는데 1개월 동안의 변화를 보니까 일단 조금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철강 쪽도 여전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들을 보니까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일단은 깊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ICD가 그랬어요. AP 시스템 아직 실적 발표 안 했나요? 어찌됐든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익 IPS, 그 다음에 테스, 이런 종목군들 지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원익 IPS는 실적 발표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결국엔
이들 섹터,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도 중국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서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움직임이 활발했었던 종목군들, 전자와 전기 제품, 이쪽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 섹터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설날, 지난주였나요? 설날이? 목요일 날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특집으로 말씀을 드린 종목이 있을 거예요. 통신장비 쪽에. 헷갈리니까 지웠다가 다시 해드릴게요. 전자와 전기제품 중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아마 통신장비 쪽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에서 오이솔루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뭐가 있나,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라면 갤럭시 8S8 부품주들 최근에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아마 탑픽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아마 부품주들 다 수남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탑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도 홍채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 그래서 마켓 클로저 시간이나 이럴 때 카메라 모듈 쪽에 옵트론텍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연휴 동안에 오이솔루션 말씀을 드렸었고,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를 담아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내일 당장 팔거나 그럴 전략을 하게 된다면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원체 변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월달 갤럭시 S8이 4월달에 출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그때쯤 한 3월 말 정도 때에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서서히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한다라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런 쪽, 이 영업이익 변화나 이런 부분들, 실적에 대한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업종군들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외부적인 변수, 좀 외부적인 요인 혹은 주식 업종이나 섹터별, 수급별로 놓고 봤을 때에 아무래도 참고를 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원달러 환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1130원이라고 줄을 이렇게 쭉 거놨을 거예요. 이 자리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 아마도 내수 섹터가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200원을 넘어서려고 했었던,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200원대에서 거래가 됐던 환율이 지금 11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1137원 90전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거 1130원짜리대로 내려가게 되면 내수형 섹터들에 있어서 좀 더 밝은 그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서 또 놓고 보게 되면 워낙 강세잖아요. 그죠? 워낙 강세 수혜주를 또 봐야 됩니다. 워낙 강세 수혜주를 보게 된다라면 큰 틀로 보게 되면 외화부채 많은 기업들,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을 싸게 수입해 올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항공주들이 좀 그럴 거예요. 항공주들 중에서도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상당히 많은데 한진칼 요 정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한진칼 같은 기업이나 아직까지 역별권이긴 한데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들 종목군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입 원자재 가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철강 쪽도 수혜예요. 철강주들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보니까 여행주들 튀었단 말이에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하나투어,
모두 투어. 실적을 보니까 작년 2016년도에 우리 이만큼 벌 거야 라고 했었는데 반토막 났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가족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5월달 그리고 9월달 뭐 지금 그 비행기 표를 구하려고 해도 없다고 합니다. 예, 맞장구질을 쳐주고 계시는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여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좋은 부분들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원화가 강세가 되게 되면 나가서 100만 원 탁 쓸 거 한 90만 원 쓸 수가 있겠죠. 전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행주들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원자재 가격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유통 쪽이나 이런 부분들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 돌아다니는 루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루머냐면 우정사업본부에서 포트를 꾸린다고 합니다. 포트를 꾸린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약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어디로 들어갈까 했더니 내수 쪽으로 유통 쪽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루머가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애들이 선취매성으로 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매수가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얘네들 때리려고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번 내수 섹터들 들어가는 경우는 이번 한 주 동안 즉 수요일 정도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수요일 정도까지 흐름을 보고 수요일날 변동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한 흐름들을 놓고 보고서 전략을 세워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은 업종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IT, 증권 이쪽이었었단 말이에요. 실적이나 영업액 증가치를 보게 되면 이들 쪽 여전히 관심 있게 가지셔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환율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내수 섹터라든가 원화 강세 수혜주들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일단은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 아마 디스플레이 부품주들이 오늘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내일 반등이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다시 추세를 회복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환율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출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급락을 하게 되면 좀 안 좋을 수가 있죠.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조금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들 내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종목에 대한 고민을 풀어줄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786-1022, 1023 두 대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공짜입니다. 013-3366-8288번 공짜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는데요. 고수 쓰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쓰셔서 보내주시면 바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는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원이 가입했어요. 원희가 EPS요. 네. 매수가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 23,550원이요. 23,550원.
비중은요? 20%요. 비중은 20%.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반도체 쪽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반도체 쪽이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자, 그러면은요, 어머니. 네. 네. 짧게 보셨어요? 아니면 여유 있게 보셨나요?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제가 지금, 없으시다? 네. 그러니까 조금 장기전으로 가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네, 뭐 손절해도.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어머님이 이 원희가 EPS를 23,550원에 딱 사셨을 때 네. 짧게 보고 사셨어요? 아니면 길게 보고 사셨어요? 아니, 살 때는 음, 길게 보지 않았어요. 길게 보지 않고. 예, 원익 IPS에서 제가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많이 잘 알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누가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괜찮아 보여서 네. 또 이렇게 제가 정보방송을 듣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 괜찮다고 네. 그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이거 한번 사보자. 그냥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샀어요. 어머니, 네, 여행 좋아하세요? 네. 충동적으로 이렇게 여행 가시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세요? 계획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네. 그냥 가고 싶다고 갈 때도 있죠. 그래서 어머님 성격이 조금 개방적이신 것 같아요? 활발하고? 네.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손실이 나도 네. 그냥 제가 한 거니까 그냥 툭 틀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 네, 반도체 업황이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어머니. 네, 우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최대 고객사로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 전 정도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삼성전자예요. 아니,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삼성전자예요. 네, 근데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게 뭐 반도체 걸기 막 중국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거는요, 네, 하루 이틀 사이에 될 수가 없어요. 네, 보통 반도체 장비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반도체 걸기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네, 제 네, 반도체 이쪽 기업 탐방도 다녀보고 이런저런 통화도 해보고 하니까 네, 바로 장비가 반입이 되는 게 아니라 네, 파일럿으로 대충 이렇게 조그맣게 테스트를 해봐요. 네, 장비 요거 조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파일럿 같은 거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요렇게 하면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이제 크게 짓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은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 그 시기인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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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여전히 반도체 쪽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일단 64단 해야 될 것이고 SK 하이닉스도 해야 되고 중국 치고 오고 있고 일본 치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삼성의 선도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늦추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원익 IPS를 보게 되면 박스권역이에요. 그죠? 네, 네, 26,000원에서 네, 21,000원, 500원, 이번은 1,000원대 이렇게 지금 박스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우선 20% 비중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 만약에 22,000원짜리 때 22,000원이 깨지게 되면 네, 다시 한번 2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어머님이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네, 만약에 22,000원이 깨진다 네, 하게 되면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네, 25,000원, 600원, 뭐 400원 요 자리 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 하나. 네, 두 번째는 그래 네가 빠져봤자 25,000원, 600원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자리에 오게 되면 한 10% 정도는 더 매수를 네, 하는 전략.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어머님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네, 그냥 2만원대 중반에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네, 네, 25,0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한 23,000원대 아마 2만 얼마 정도가 될까요?
한 23,000원 이하권역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 일단 한 22,000원대 중반까지 빠질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24,000원짜리 때 23,500원에서 24,000원 그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는 추가 매수한 물량을 매도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지금 90% 샀던 거를 그때 그렇죠. 매도하라는 말씀이죠. 예. 두 가지 어머님께 두 가지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고민하지 마시고 어머님이 편한 스타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원익 IPS가 지금 이 원익 그룹 자체가 네. 전방산업 쪽에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네. 일단은 업황 자체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여전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 예, 예.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 일단 어머님이 여유 있게 좀 보셨다라고 하시게 된다라면 네. 다시 한번 26,000원대까지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막 흔들리고 한다고 해가지고 내동매매 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편안하게 조금 더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관 네. 쪽에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기관 쪽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게 되면 다시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다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 예.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2만 음. 원대 내려와서 그때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겠네요. 그 정도 왔을 때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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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제가 궁금하신- 오늘 정재훈 씨, 전재훈 네. 뭐라고 그래야 돼? 아니 제가 TV를 늘 보는데요. 네. 아, 저분한테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은 솔직하게 했어요. 저한테요? 네네네. 네. 이렇게 여러 분 나왔을 때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제가 할 때는 신청할 때는 누가 할지 몰랐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주 네. 보세요, 어머니. 매주 월요일 날. 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놈의 인기.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지금요,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하셨어요? 예, 예. 자, 전화 빨리 기다리느라고. 해드릴 테니까 식사하시고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아, 저는 이제 오스템이요. 오스템이요? 예,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가 3,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30% 됩니다. 비중은 30%. 예, 예,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버님? 저는 그게, 전에 텔레비 방송을 보다 보니까, 네. 오스템을 추천을 한번 하는 걸 몇 번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반기문 그것도 모르고 사놨는데, 네. 나 보니까 이게 반기문 특정주다 이래가지고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지금 그게 궁금해가지고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다행히 예. 손실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버님. 예, 예, 예. 근데 일단 이 오스템이라는 기업이 테마의 흐름들로 좀 엮였어요. 그죠? 예, 예. 엮여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들 밑에 보시게 되면 예. 자동차 부품이에요. 자동차 예, 부품주예요. 그죠? 예, 예, 예. 근데 다행인 거는요, 아버님. 예, 예. 그나마 이 친구는 실적이 나와요. 실적이. 예. 실적이 나온 걸 아버님이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예, 예.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만약에 실적 안 버티는 그 종목군들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셨죠? 그렇죠. 예. 그나마 이 친구는 그나마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예. 버티는 거거든요. 예. 자, 근데 문제는요. 예. 자동차 부품주의 주가 흐름이 어때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그렇죠. 자동차가 네. 별로 안 좋죠. 자동차 업황 자체가 일단은 예. 현대기아차가 안 좋고요. 예.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몇몇 종목군들 또는 2차 전지에 관련된 핵심 종목군들을 빼면 자동차 부품도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예.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손실을 안 보고요. 예, 이거 분명히 반등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 반등이 나올 건데 예. 4,000원 정도 오게 되면 그 시기부터 일단 좀 파세요.
네, 저도 지금 4,000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이제 4,000원 되는 게 언제쯤 4,000원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예. 네.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보니까 반기문 뭐 테마주다 이래가지고 나는 그걸 모르고 샀는데, 네네. 테마주도 하니까 사실 지금 오늘도 그랬어요. 좀 이래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이래 처분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한 4,000원까지는 내가 가지고 가봐야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예, 4,000원 부근 오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아버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종목을 사실 때 이게 어떤 업종이고 혹시 예, 무슨 이런 테마 종목군들이 아닌가 예. 그런 부분들은 아버님이 직접 체크를 해 아, 보시고 매수 예.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원래 그 테마주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사놓고 보니까 또 네. 이게 테마주라 이래가지고 그 테마주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네. 빨리 처분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언제쯤 처분을 해야 될지 네. 그걸 몰라가지고 이제 좀 이래. 어찌됐든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얼른 식사하십시오. 예, 예, 알겠어요. 예. 자, 전화 한 통 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어요? 예, 아니, 제가 막 사정했어요. 해달라고요. 뭐 이렇게 안 해줘요? MTN에서? 그 사정해서 막 했다니까요. 자, 저기요, 네. 제일바이오 때문에요. 제일바이오. 예, 오늘 네. 급등을 했는데, 네. 매수가가 네. 근처에 아직 안 왔거든요. 매수가가 4,885원인데, 4,885원. 예, 그런데 비중 나오네, 비중. 이거라도 급등했으니까 그냥 손해 보고 팔아야 되나? 네.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매수가까지도 또 올 수 있을까? 네. 그게 궁금해가지고 오늘 아주 신경 썼어요. 이것 때문에. 엄니 비중. 20%요. 20%? 네. 비중을 말씀해 주셔야 보지. 아, 제일바이오. 예. 원래 이거 왜 올라갔대? 그거 저기 구제역. 예, 네. 그거. 자, 예. 일단 3,960원에 저점을 찍고서 후다닥 딱 올라갔어요. 구제역 부분 예, 때문에. 그죠?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어머니. 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실적 한번, 이거 실적 나오는 기업인가요, 어머니? 뭐 별시없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적자는 아니네요. 예. 그죠? 네. 적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나오거나 하지도 않네요. 네. 그렇다고 이 주가가 싸냐? 그렇게 싼 것 같지도 않네요. 자, 어머니. 네. 오늘 네. 4,500원대까지 움직였어요. 예. 구제역에 발생을 했다 이런 부분들 다시 뭐 몇 개월 만에 다시 터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바이오가 올랐어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예.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요 떨어진 폭의 절반 정도가 다시 올라와요. 이렇게. 그럼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게 되면 4,600원대, 4,600원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 제 생각에는요. 예. 어머님이 그 자리대까지 움직이거나 하게 되면 네. 4,600원에서 4,800원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 보여요. 예. 그러면 저는 예. 그냥 매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4,800원까지만 와도 다행인데. 응? 4,800원까지만 와도 다행이라고요. 그렇죠. 일단 그렇긴 한데요. 네. 또 4,600원에서 4,800원 정도에 매도하시라고 하니까 꼭 4,600원대는 매도 한 것이고 4,800원에 매도 걸어놨다가 매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일단은 제가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게 성장을 얼마만큼 하고 그럴 부분들 제가 모르겠어요.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기업이 꾸준하게 성장을 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든다라면 어머니 좀 들고 가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거를 발견을 제가 못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셔가지고 네.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아시겠죠, 언니? 예, 잘 알겠고, 저기요. 예, 저기, 한 가지 궁금한 게 딱 있거든요. 예. 오늘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랑 이런 거 있는데, 그래도 오늘 내렸는데, 더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언니, 예. 종목은 하루에 이게 하나씩밖에 못 해요. 나머지는 그거 오늘 다 내려가지고, 언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머지는 어머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따로 이렇게 연락을 취해드릴게요. 한 번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죠. 그래요. 네, 성공 네, 투자하시고요. 고마워요. 네. 자, 이제 문자 한번 봐야 되겠죠? 한 2개 정도 보겠습니다. 나왔네요. 나왔어. AP 시스템 27,700원. 여기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있으니까 뭐 이것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차 바이오텍보다는 대성 창투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620원 70%가 있고 AP 시스템은 27,700원에 오우 80%. 자, 한번 봅시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차분하게 침착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700원이에요. 27,700원인데 AP 시스템이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디스플레이 IT 좋다는 얘기는 계속 해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비싸게 매수하신 거예요. 아마 이거 밀리게 되면 많이 밀리면 아마 22,000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어머니. 아마 이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났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APC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26,000원대 중반에서 27,000원 정도 오게 되면 80%니까 절반 정도는 줄여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어요.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다 빠졌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일단 보유 관점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10,000원 안 깨지면 얘는 일단은 더 들고 가도 되고 제가 봤을 때 13,000원대까지는 갈 수가 있어 보이니까 일단은 홀딩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성창투예요. 자, 대성창투. 제가 아는 사람은 마산창투. 영화 작전에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대성창투는요. 3,62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테마주죠. 테마주인데 3,620원이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물려 계신 부분들인데 이거 지금 손절 타이밍도 늦었고요. 70%라 일단은 좀 반등을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800원대 이상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아마 증권주가 움직이면 창투사들 움직일 거예요.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보유하시되 2,800원대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